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꽉 잡으시고 바로 달려보시죠. 영화연예 주간학습지 주간 김육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꾸꾸! 얼마 전 배우 톰 홀랜드가 무대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모처럼 복귀하고 그 상대 역인 줄리엣 역 배우 캐스팅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공연 리허설 중인 것으로 보이는 이 퍼스트룩 사진 한 장으로 다시 한번 인터넷이 뜨거워졌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은 네티즌들이 겁에 질렸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에겐 사랑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러브스토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야? 무덤 속에 있는 셰익스피어가 캐스팅 다시 하라고 할 듯 이런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마치 스파이더맨과 프레데터의 대결을 방불케 한다 라는 짤부터 이런 UFC 포스터까지 나왔는데요. 미국 레드 UFC 게시판에선 이거 누가 이런 거임? 턱이 엄청나다. 왼쪽의 여자가 귀엽다. 불쌍한 톰. 젠데이아는 안심일 듯. 톰이 어떤 감정도 못 느낄 테니까. 라는 댓글들이 우수수수수 달리며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미 5월 13일 첫 번째 프리뷰 공연을 가졌으며 이 사진은 사진가 마크 브레너가 촬영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공식 인스타 계정에서 공개된 것으로 톰의 새로운 도전이나 공연이 어땠는지에 대한 여론보다 줄리엣 캐스팅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지금 공연이 얼마나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8년의 줄리엣, 1996년의 줄리엣,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톰 홀랜드 주연 로미오와 줄리엣은 8월 3일까지 12주간 한정적으로 공연에 돌입합니다. 스페인의 레티시아 왕비의 불륜 소동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동의 발단은 레티시아 왕비의 여동생인 테르마의 전 남편이자 사업가인 하이메 델 부르고. 하이메 델 부르고는 왕실에 정통한 기고가 하이메 페나메일이 출간한 레티시아 왕비에 대한 폭로서 레티시아와 나를 통해 자신이 레티시아 왕비와 오랜 불륜 관계라고 폭로를 해버린 건데요. 내용을 좀 보자면 레티시아 왕비가 펠리페 국왕과 만나기 전부터 자신과 사귀었고 자신이 왕비에게 프로포즈하려던 찰나 펠리페 국왕과 사귀던 왕비가 외교관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었다죠. 이후 결혼이 결정되고도 관계를 이어갔고 결혼식 전날 밤에도 미래를 나누며 사랑을 맹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진이나 비디오, 문자 등의 증거가 있으며 왕비가 셀카를 찍으며 메시지를 보낸 걸 자신의 X 계정으로 풀어버린 거. 사랑해요. 난 당신이 선물해준 파시미나를 입고 있어요. 여기서 파시미나는 왕비가 두르고 있는 고급 스카프의 일종이죠. 마치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고 사랑을 나눌 때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메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륜의 신빙성이 높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습니다. 왕비의 셀카 촬영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왕비는 임신 중으로 보이기에 펠리페 국왕과의 결혼 이후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게시물을 올린 직후 하이메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잠수를 타더니 이달 초 총 8화로 구성된 다큐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죠. 올해 결혼 20주년을 맞은 펠리페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 스페인 왕가의 동향에도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Let's fucking go. 7월에 개봉하는 마블 영화 데드풀 앤 울버린에 맨 중 맨 휴잭맨이 복귀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나노 분석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 탭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휴가 도대체 어떻게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I was on my way, I was just driving, and just like a bolt of lightning came this knowing deep in my gut that I wanted to do this film with Ryan, for Deadpool and Wolverine to come back. I swear to you, when I said I was done, I really thought I was done. But in the back of my head, ever since I saw Deadpool 1, I literally couldn't wait to arrive. As soon as I arrived, I rang, and I just said, let's do it. 이런 연유로 울버린 컴백을 결정한 잭맨이 형, 웰컴! 작년 1월 제설차에 치이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회복에 전념해온 제레미 레너가 오랜만에 토크쇼에 출연해 충격적인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He was so worried. He texted me, by the way, I remember, in the ICU, dude, you're trending. No, I'm dying. Is what is happening. You were driving one of those. Yeah, pulling a lot of things that got stuck in the snow. We had like 12 feet of snow in like 3 days or something. So we were trapped in the house. We had no electricity for like 3 or 4 days. Anyway, it got out of control and the machine got out of my hands and it was running into my nephew and going to crush him between the truck and I jumped back on it, or tried to, and it broke like 38 bones. Yeah, it was brutal, dude. It was brutal. Well, this is metal. My face is metal. All the right side of my back is metal. With your other eye, it's because my eyeball was out. Things kind of go through your head, right? It's like. 얼마 전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일로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다. 45분 동안 몸이 으깨진 채 얼음 위에 있었을 때의 일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였다.
하지만 난 정말 그 바닥을 맞받기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다 라고 밝힌 바 있는 제레미는 드라마 메이어 오브 킹스타운 시즌3로 멋지게 복귀했습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가수 션 킹스턴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플로리다에서 체포된 지 몇 시간 후의 일이었는데요. 죄목은 사기 및 절도였습니다. 경찰은 션이 살던 사우스 플로리다 맨션을 급습. 그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션의 모친 제니스 터너도 션이 체포되기 직전 정말 많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되었었는데요. 직후 션은 자기 인스타 스토리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길 좋아한다. 나랑 엄마는 아무 문제 없다. 변호사가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라고 밝혔으나 모자가 감옥에 갈 위기라고 합니다. 션은 소속사를 통해 구입한 시계 등 물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측에 수많은 허위 진술을 했으며 특히 저스틴 비버와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협업관계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션과 저스틴은 2010년 같이 작업한 바가 있긴 하나 이후로는 전무. 션이 저스틴을 팔아서 대금 지불을 미뤄왔고 회사 측이 그게 전부 사실이 아님을 안 것이죠. 션이 회사 돈으로 산 시계는 35만 6천 달러였고 100만 달러가 넘는 보석도 걸쳤으며 15만 달러 상당의 홈시어터 시스템도 구입했기에 경찰은 기술자를 대동해 홈시어터 스크린의 LED 패널까지 하나하나 해체해서 가져갔습니다. 션 킹스턴은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를 3주간 기록하고 UK 싱글 차트 1위도 찍은 가수로 자메이카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가수 부주 반톤의 조카입니다.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의 관계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추가로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어 사실상 갈라섰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벤 애플렉이 자신의 신작 영화인 어카운턴트2 촬영장에서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었죠. 당시 제니퍼 로페즈는 자신의 신작 넷플릭스 영화 아틀라스의 홍보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넷플릭스 측은 언론 매체들에게 제니퍼 로페즈에게 개인적인 질문은 1절 금지 조항을 내걸었고 남편 없이 레드카펫을 밟은 제니퍼는 단체 인터뷰에만 참여했습니다. 벤 애플렉의 지인들은 지난 2년간은 뜨거운 꿈에 불과했고 이제야 정신을 차린 뒤 이 관계가 호전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라고 말했네요. 두 사람은 지금 완전히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어머니의 날 땐 제니퍼가 남편 빼고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고 5월 14일부터는 부동산 매물을 찾기 시작했으며 최근엔 벤도 새 집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6월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투어를 몇 달 전부터 준비했고 그때 즈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일각에선 다큐멘터리 영화인 The Greatest Love Story Never Told로 두 사람의 연애 과정을 공개한 것이 결혼 생활에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다시 이어진 둘의 관계와 사랑을 공공연히 알리고 싶어하는 반면 벤은 개인적인 건 신성하고 특별하기에 그러기 싫다는 것이죠. 제니퍼는 벤과 다시 맺어진 걸 테마로 한 최신 앨범 This Is Me Now와 영화 This Is Me Now와 러브 스토리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이 제니퍼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오산은 세상이 아직 자신과 벤의 러브스토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두 사람과 10년 지기라는 한 관계자는 제니퍼와 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전부가 싸움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째 이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 최근 벤은 여유가 생겼는지 이렇게 반지를 꼈는지 안 꼈는지 알 수 없도록 손을 가리며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 두 사람이 헤어진다면 2004년에 미디어의 과도한 관심을 이유로 약혼을 취소했던 두 사람이 2021년에 다시 만나 결혼하고 2024년에 또 헤어지는 1약혼 무효 1결혼 2결별이라는 연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겠군요. 여러분, 도지코인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전설적인 밈인 시바 댕댕이의 이름은 몰라도 이 견눈지라는 짤은 아실 텐데요. 이 댕댕이 카보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카보수의 주인 사토 아츠코는 지난 금요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가 쓰다듬는 동안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보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였고 전 가장 행복한 주인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죠. AFP 통신을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대서특필. 도지코인 공식 X 계정은 이 개 한 마리가 전 세계에 떨친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행복과 무한한 사랑만을 아는 존재였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보스는 2022년부터 건강 이상을 겪었으며 여러 위기를 넘겨왔지만 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과의 결전을 앞둔 제이크 폴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27세인 폴은 타이슨이 전성기가 지난 노장이라고 해서 절대 긴장을 늦출 순 없다. 타이슨이 기회를 잡는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난 그의 엄청난 에너지에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마이크 타이슨은 살인 펀치를 가졌고
무자비한 역대 가장 사악한 챔피언이다. 그래서 집중할 것이고 그 전설을 무너뜨리고 싶다 라고 밝혔고, 이번 매치로 AT&T 스타디움이 가득 찰 것이며 넷플릭스가 수억 명의 시청자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 이 경기는 저도 꼭 실시간으로 보고 싶네요. Day 3, you still wanna f with me? 현 힙합계, 아니 어쩌면 미국 연예판 사상 최대 사이즈의 성범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펍데디, 션 디디 컴즈의 소식입니다. 이전호를 보시려면 우측 상단 탭을 클릭해주세요. 지금 가장 맹공을 퍼붓고 있는 건 디디의 전 여친 캐시인데요. 이번 달 초 CNN은 2016년 3월 5일 수건만 걸친 디디가 캐시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장면을 공개했죠. 캐시가 호텔방에서 나가려 하자 디디가 그녀를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싹커기까지 한 이 충격적인 영상은 2013년 11월 캐시가 디디에게 건 소송에 직격을 날렸고, 직후 알려지지 않은 법적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향후 여러 폭행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디는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지도록 하겠다 라며 다소 거친 모양새로 사과를 하다가 본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했고 치료도 받고 재활원도 갔지만 정말 죄송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로 영상을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의 몇 달 전 태도와는 180도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2023년 11월 디디는 소송에서 캐시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부인한 바 있으며, 디디의 변호사가 피플지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통해 디디는 이런 공격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어쨌든 텟에 전화를 한 디디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누군가가 등판합니다. 바로 캐시의 남편 알렉스 파인. 2016년에 찍힌 이 충격적인 CCTV가 공개된 후 알렉스는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성명을 발표합니다. 간추리자면 전체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폭력을 겪은 당사자 이외에 그 영상을 보고 가장 피꺼솥한 건 바로 남편 알렉스였겠죠. 이어서 알렉스는 학대자들, 당신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비참한 삶에 있어 죽음도 자비일 겁니다 라며 조용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현재 디디는 수많은 혐의 및 소송에 직면해 있고 여전히 그를 두둔하는 팬들과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라는 중립기업파들도 있는 가운데 일이 하나 더 터져버리죠. 1995년 뉴욕에서 디디에게 당했다는 새로운 고발자가 나타납니다. 에이프릴 램프로스라는 이름의 여성은 패션 전문학교 학생이었던 당시 디디가 선물과 꽃을 준 뒤 소호의 한 바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자신의 호텔방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하며 디디가 강제로 밀어붙여서 차마 방어할 수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 이후 디디는 에이프릴을 쫓아다녔고 한 행사장에서 다시 만나 또다시 강요. 결국 에이프릴이 만남을 거절하자 디디는 끝없이 전화를 걸어 패션업계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며 협박했고, 결국 에이프릴이 디디의 아파트로 다시 갔을 때 디디와 함께 있던 모델 킴 포터가 약을 강요하고 디디는 또다시 범행을 반복. 1998년에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지만 에이프릴이 일하던 식당에 킴이 찾아왔고 식당 주인을 향해 에이프릴이 자기를 독살하려 했으니 그녀를 해고해라, 그러지 않으면 디디가 사업 돈줄을 끊을 거다 라고 협박해서 결국 에이프릴이 해고가 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디디 사건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래퍼 50센트. 디디와 20년간 앙숙이었던 50센트는 지난 몇 달간 디디를 비난하며 자신이 디디 다큐를 제작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판권을 샀고 재빨리 만들어져 조만간 공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승리자는 50센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강동원 배우의 신작 설계자 하이라이트와 리뷰 영상이 어제 공개되었고요. 일본 연예계를 다룬 뜨거운 특집도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졌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ve been so